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썸네일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또 대단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장거리 자폭 드론을 아주 대량으로 러시아 공군기지 여러 곳으로 투사해서 굉장히 많은 전과를 동시다발적으로 거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요즘 우리 군사 기밀 굉장히 문제 많다라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병사가 중국의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병사까지 나섰어요. 정말 이 군 전체가 모럴 해저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병사 그리고 대령 완전히 그냥 이 폭도 아주 넓어요. 이 상황인데 해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또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에게 가하고 있는 이 도발들 또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군 여기저기서 기밀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자들이 적발된 것인데, 군은 이를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역 해군 사병들이 중국인의 요청을 받고 군사 기밀을 빼돌려 넘긴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8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11월 한미연합훈련과 한국-호주-연합훈련 관련 자료, 부대 현황과 미군 교범 등의 내용을 빼돌려 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해군 수병 A씨와 B씨를 체포했는데요. 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미 해군의 군사교범 일부, 호주와의 연합훈련 당시 훈련 계획과 한국, 호주 양측이 주고받은 문건, 해군부대 현황 등의 기밀 자료를 군용 백팩에 은닉해 빼돌린 뒤 이를 촬영해 위챗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중국인에게 전송했습니다. A씨는 입대 전 중국 광저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인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중국인이 불순한 의도로 다량의 한국 군사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집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중국인이 중국 정보기관 소속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현직 해군사관학교 교수 요원인 C대령도 조사 중인데요. C대령은 현재 해군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무인함대 계획과 관련해 무인 수상정 관련 기밀을 특정 방산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 내부에 만연한 보신주의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터져도 군이 이를 은폐, 축소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과 간첩죄 등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관계법령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군 수병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중국 광저우에 유학을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포섭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한국 군사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집단의 일원, 그러니까 중국 국가안전부죠. 우리 한국은 이 정보기관이 국가정보원, 중국은 국가안전부 구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국정원, 저기는 구간이 포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수병 A씨는 현재 아직 현역이에요. 같은 이 부서의 고참인 B씨는 지금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전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마 여기도 비슷한 선고를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받고 중국에 우리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는데도 징역 1년이다.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해군 대령, 현재 해군사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은 방산업체에 대가를 받았는지 아직 수사 중인데, 방첩사령부에서 방산업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찰 관련한 군 내부 정보를 넘겼다 라는 건데, 돈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상황이 대령에서 병사까지 해군에서 터졌는데, 이게 쉬쉬하다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군 여러분들 장교 출신들 많으시겠죠? 또 제 채널을 고위 장교들,
그리고 장성급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사건 덮치면 어떡합니까? 야, 언론대는 어떻게 됐어? 야, 지금 외부로 얼마나 빠져나갔어? 이러는 거죠. 그 뭐냐? 일단 이거 좀 홀딩해서 내 지금 현재 내 보직에 그리고 우리 부대 전체에 영향이 없게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몰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추기에 급급한 가장 먼저 관심이 사단장이면 야, 지금 지역 언론들 어떻게 됐어?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 적이 아닙니까? 적입니까? 적이죠. 그러면 간첩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가 허관을 정쟁, 지금 이 새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2대가. 그런데 오직 정쟁,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방송사법, 사도광산 계리안,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정말 우리 민생에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되는 진짜 필요한 법들은 아예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도가 나왔죠. 성과 제로, 요란한 깡통국회, 한국 정치 내전 상태다. 이런 보도들이 마구 나와요. 국회의원들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중국 눈치 때문에 야, 중국에 어떻게 간첩죄를 적용하냐 라고 생각이 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이런 현실화하든지 아니면은 간첩법을 북한만 간첩법으로 하는 이런 규정 말고 좀 더 폭넓게 동맹이 아닌 모든 국가 아니면은 동맹도 뭐 간첩법 할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간첩법의 폭을 넓히든지 빨리 우리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1,000만 원 받는 여기에 눈이 멀었을 때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내가 징역 한 5년, 징역 한 10년 산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야, 1,000만 원 내가 벌려다가 징역 5년, 10년을 살아? 이 젊은 나이에? 그건 안 되지. 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1년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부터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사보타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공군기지 2곳이 동시에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기지는 폐쇄되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도발 수위가 점점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핵심 공군기지 2개소가 현지 시각 8월 14일 외부인의 침입을 받았으며 수돗물 공급시설 등에 미상물질이 살포돼 기지 근무자들이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독일 현지 언론들이 8월 14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공격은 독일 서부 쾰른 외곽의 쾰른본 공군기지와 이곳에서 75km 떨어진 가일렌키르엔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는데요. 두 기지 모두 외부인 침입과 식수 공급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가 보고돼 긴급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쾰른본 기지는 독일 연방군 공군사령부가 입주해 있는 곳이자 정부 VIP 전용기들이 운영되는 곳인데요. 군인과 군무원 약 6천여 명이 근무하는 독일 최대의 공군기지 중 하나입니다. 독일군은 이 기지의 외곽 담장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침입자를 추적해 2명 중 1명을 체포했는데요. 현재 수돗물을 마신 군인 일부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쾰른본 기지에서 75km 떨어진 네덜란드 국경 인근의 가일렌키르엔 공군기지에서도 외부 침입이 식별되었습니다. 이곳은 나토 공중조기경보통제부대 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E3 조기경보기가 운용되는 기지인데요. 이곳 역시 침입 흔적이 확인돼 침입자에 대한 수색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보당국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민간시설과 군수공장 사보타주, 군기지 영탐에 이어 이제는 직접적인 공격까지 가하고 있는 러시아 때문에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거 공격 맞죠? 2명이 뚫고 들어와서 1명은 체포됐는데 나머지 1명이 수돗물 탱크에 뭔가를 타버렸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복통 등의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라는 사보타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디냐?
독일이 여기 있으면 베를린 여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베를린이 동독이었으니까 동독에 있었으니까 이 지역 정도가 동독 정도 됐겠죠. 그래서 서독의 후방 지역 여기에 중요한 기지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이 기지인데 여기는 정부 VIP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독일군 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산기지, 성남기지 두 개를 합한 기능 정도의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기지고 근무하는 장병들의 숫자만 6,000명. 대단히 큰 기지죠.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75km 떨어진 이 기지는 네덜란드 국경인데 여기는 이제 나토가 공동구매한 E3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는 기지예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기지인데 여기를 동시에 사보타주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러시아다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러시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 러시아가 이렇게 어떤 심리적 도발 그리고 심리전 그리고 이건 정말 데미지를 입히는 생화 공격 이런 것들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이 정말 그건 뭐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3개소를 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 3개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해 활주로와 경납고, 탄약창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뒀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8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8월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야간에 발생한 이번 공습은 전선에서 약 650km 떨어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의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와 180km 떨어진 말셰보 공군기지, 340km 떨어진 보리소 글랩스크 공군기지를 겨냥해 실시되었습니다. 8월 14일 이른 새벽 드론 공습을 받은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는 미그 31 전투기가 배치된 곳인데요. 글랩 니키틴 니즈고보로드 주지사는 최소 10대의 드론이 비행장을 향해 날아왔지만 모두 요격해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지에서 병사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최소 1대의 드론이 지상시설의 명중에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나사 화재 감시 위성에서도 그 폭발과 화재가 식별됐을 만큼 큰 화재가 발생해 탄약고가 파괴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르네시주의 말셰보 공군기지는 수호이 34와 수호이 24를 운영하는 제47 혼성 근위 항공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요란한 대공포 소리와 폭발, 화재가 식별돼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활공 유도폭탄 투발 전쟁기지로 활용된 보리소 글랩스크 기지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호이 34 한 대가 드론에 직격돼 완파되었고 그 옆에 있던 한 대도 파손 피해를 입었는데요. 항공기 수리용 경납고 2개동이 모두 파괴되어 당분간 항공기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지 역시 수십 개의 드론이 내습해 야간에 치열한 대공전이 벌어졌는데요. 드론의 숫자가 대공포 숫자보다 훨씬 많아 피격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드론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의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한 번 공격에 나설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드론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술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앞으로 더 강해질 드론 파상 공세, 과연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동시에 3곳의 기지를 때렸습니다. 공군기지를. 우크라이나는 4곳의 기지를 때렸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한 곳은 뭐 전혀 어떤 그 전과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일단 3곳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거니까. 자, 어디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쿠르스크죠. 쿠르스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발티모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말셰보 기지라고 하는 이곳 18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340km 떨어져 있는 이곳, 네. 그리고 640km 떨어져 있는 이곳 이렇게 3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많은 숫자의 드론을 날려서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 탄약고, 여기는 러시아가 미그 31 전투기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미그 31은 잘 아시다시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영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를 10대 이상의 드론이 날아왔다라고 이곳 주지사가 이야기했으면 10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드론이 날아왔는데 자기네들은 다 막아냈다라고 했지만 현지 장병들은 폭발 화재가 식별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사 감시위성 화재 감시위성 보니까 이렇게 500m 가로 세로 500m 정도의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큰 불이 났다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미그 31을 운용하는 기지인데 미그 31을 운용하는 기지의 탄약고가 피격됐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킨잘 미사일이죠. 킨잘 미사일이 익스칸데르 미사일을 공중에서 쏘는 것과 마찬가지인 바로 그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아내기 힘든 극초음속 무기죠. 이게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괴롭혔었고 그 괴롭힌 킨잘 미사일을 상당수 제거하는 이런 전과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티모, 즉 말시아버 공군기지인데 여기는 전선과 대단히 가까워요. 180km. 바로 그냥 공군기지니까 코옆이죠. 여기는 수호이 34, 수호이 24 같은 이 지상 공격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직접적으로 근접 항공 지원하는 바로 그 기지입니다. 여길 또 이렇게 때렸고 또 그 뒤에 이제 340km 떨어져 있는 보리소글랩스크 공군기지는 실제적으로 또 이제 위성에 지금 타격을 받은 게 나왔습니다. 정비시설, 정비시설의 갱락고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정비시설과 또 이 뒤에 지원시설이 파괴가 된 게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문제가 생기고 정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비시설에 만약에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가 있었으면 또 파괴가 당연히 됐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활주로 옆 주기장에 보시다시피 수호이 34 전폭기가 주기가 쫙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한 대는 완전히 완파됐고요. 그 옆에 있는 또 한 대는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전투기가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대는 그냥 완전히 끝났고 한 대는 아주 오랜 기간 비행을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개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쿠르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이 기지 2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킨잘 미사일을 날려대는 미그 31 기지 해서 3개 기지를 하루에 드론으로 공습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대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거의 대부분 대공포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다는 말이 되겠죠. 아주 이제 부족해졌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공포 위주로 하는데 주로 또 야간에 때리니까 대공포가 또 물론 뭐 레이더가 달려있는 대공포가 많지만 가시 눈으로 보고 또 쏴야 되는 그런 구형포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는 또 맞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공포 위주로 대공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방공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러시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계속 드론을 더 많이 생산해서 한 번 작전에 훨씬 많은 양의 드론을 날려보내죠. 그러면 점점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성공할 확률이 더욱더 커져가게끔 된다. 왜? 러시아의 방공 능력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라는 것을 확인했고, 자, 이런 전과를 올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쿠르스크에서 또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투를 하고 있는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